아기 낳기 전에 47, 48이었는데 임신했을 때 80kg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시선이 정말 너무 달라요. 저는 원래 폭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찌니까 우울감에서 오는 이게 있어요. 막 먹으면 해결되고. 제가 수유할 때 큰아들 3살까지 하고 둘째 아들 7살까지 했거든요. 수유. 잠시만. 모의 수유를. 수유를 7살까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을 딱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 딱 전화를 해서 이제 너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에게 맡긴다.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는데 근데 신랑이 와서 항상 친구처럼 아빠하고 완전 친구가 돼가지고 매주 캠핑 다니고 아빠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게 그 중심축이 아빠가 딱 되어줘서 아들이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는 잣대 그 아이 2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 잣대로 이 아이를 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처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 뭔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소고기 미역국이 아주 맛있게 완성됐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는 당근 라페 했고, 그 다음에 그 계란 샐러드.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을까봐 김치 돼지고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오늘 고등어 구이 아주 그냥 최상품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반찬이 오히려 많지 않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미역국 끓일 때 그 돼지 기름을 아니 소기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맛이 그다음에 깊은- 소고기 묵국도 그렇게 한번 끓여보세요. 아, 소고기 묵국 묵국?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엄마가 그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의료사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음식을 되게 잘하셨었는데 특히 미역국을 되게 잘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못 먹었어? 네. 아. 근데 오늘 제일 맛이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드시고. 간도 딱 좋네요. 당근 라페와 고등어 괜찮다. 처음 보는 조합이에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다 레몬즙 뿌리잖아 우리가. 네. 레몬즙 뿌릴 거 없이 그 당근 라페를 먹으면 딱 음. 레몬즙이 조화가 되면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너무 상큼할 것 같아. 진짜 고등어에다 이거 라페 고등어 올려 먹는 거 맛있네요. 궁합이 잘 맞네요. 고등어에다 라페 딱이다 야.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페 없으면 고등어 굽지 말아야겠다. 김치밥은 그냥 김치 이렇게 송송 썰어서 하시죠? 네. 안 씻고. 안 씻고. 김치밥은 해줘봐야 되겠어요. 정말 잘 먹을 것 같아. 네. 김치밥 예술이에요. 미역국이 진짜 맛있죠? 엄마가 이렇게 했었구나. 맞아요. 우리 여자들은 애 낳고 나서 산휴가 할 때 이 미역국을 끓여주면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든지 맨날 미역국만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건지 싶어서 그때 질려가지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2대접씩 먹었어? 그다가 이제 또 다시 나이가 드니까 미역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 미역국이 그렇게 매일 먹어도 안 질리게 좋더라고요. 저도요. 애 낳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항상. 그렇죠.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진짜 살면서 먹은 미역국 중에 완전 다른 느낌의 미역국이. 야, 고등어를 이거랑 먹으니까 장난 아니다. 배불러. 요리 같아요. 어. 요것만으로. 진짜 고등어 넣고 옆에다가 이거 딱 내주는 거 그렇게 해야겠다. 약간 그 생선 스테이크처럼. 그분들이 마요네즈를 먹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마요네즈 꺼내줬는데 내가 마요네즈만 계속 찍어 먹길래 내가 갑오징어를 하나 꺼냈지. 그래서 그거를 버터에다 구워갖고 줬더니 그 마요네즈를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야지 하고 보니까 마요네즈가 없네.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그런 갑오징어 이런 식자재들이 항상 상비가 되어 있는 편이시죠. 시장에 가야지 있죠. 왜냐면 이때는 갑오징어 철이에요. 갑오징어 먹어야 돼. 그리고 좀 있으면 끝나요. 새처럼. 그리고 좀 지금 이제 새조개. 새조개 나오는 거. 그 새조개 샤브샤브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제철 음식을 잘 먹어두면
그 어떤 영양제 같은 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영양제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니거든. 맞아. 새조개 샤브샤브 같은 거 너무 쉽잖아요. 국물만 있으면 물에다 넣었다가 빼서 먹으면 돼. 맛이 맛있어. 쭈꾸미. 쭈꾸미 알밤 때는 쭈꾸미. 쭈꾸미 때는 쭈꾸미 먹고 갑오징어철에는 갑오징어 하나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철이라고 그래도 시장이 멀고 하니까 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 봐야 될까 봐요. 구경 삼아. 네, 저는 그러면은 아이디어도 없고 막 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저는 막 놀이터가 온 것 같이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으시니까 그게 놀이터처럼 더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만드는 게 목표잖아. 저희가 7남매예요. 아, 그래서 오빠 5에 딸 2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오빠하고는 저하고는 25살 차이 나고. 부모님 언니, 나이 차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60 이제 한갑인데도 불구하고 친정을 가면은 오빠들한테는 저는 애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발언권이 없어요. 다 우리의 딸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랑을 좀 어릴 때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 그렇죠. 귀여움이나 사랑은 좀 발언권이 없다곤 하지만 엄마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삼촌들한테.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지. 집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애기들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식은 애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 집에 따라서지. 아, 그래? 네. 저는 애들 어릴 때도 어른처럼 키웠어요. 아, 어른이다 생각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한마디씩 들을 때 아 얘가 나보다 어른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 전혀 애라고 생각하지 않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도권이 이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겠구나. 아는 것도 그렇고 사고도 저보다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시는 네네네. 열려 있죠. 그래서 많이 배워요. 36살이니까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얘하고 2살 터에 34인데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 저 몇 살이에요? 그거 똑같이 지금 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늦었어요. 늦었어. 여기 잘 왔다. 그지? 내가 늦었어요. 누누이 얘기했잖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왜냐면 그 과정을 안 거치면 너무 평생 계속 탯줄을 못 끊고 있는데 탯줄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탯줄을 못 끊고. 그러면은 좋을 땐 좋은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짐스럽고 뭘 할 때 자유롭게 할 때 항상 뒤에 뭔가 꼭지가 있어. 그거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여기 잘 왔네요. 나의 결혼이 내 독립이 아니라 엄마의 엄마의 독립. 독립이네. 알았어. 같이 맞다. 같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맞네. 저는 그거를 요즘 자꾸 느껴요. 아, 얘를 이제 내가 얘한테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너의 결정권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하고 엄마는 그거를 지지해 준다. 전에는 막 다 간섭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알았어. 아, 서로의 독립이다. 그죠? 그게 너무 좋은 말이네. 근데 딸 둘 있는 집들이 제일 심해요. 딸 둘 집에 있는 엄마들이 결혼해서까지 참견하고 쌈박질 할 때도 엄마 와 있고 진짜 엄마하고 쌈하면서 카톡으로 중계하고 그리고 쌈하면 엄마가 와 있고 막 이런 집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아, 네네. 왜냐면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고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엄마랑 늘 얘기해버렸다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결혼해서 근데 이미 다른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막 해. 그러면 엄마는 자기는 싸우는 맥락상에 있었지만 엄마는 그치? 너무나 싸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위험하니까 이제 도와주러 가요. 맞아, 맞아. 도와주러 가서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치를 떨고 돌아오고 얘네들은 또 화해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데 이 엄마는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지. 아우. 그래서 너만 와라 그런 집 많아요. 명절 그래서 명절 때 딸만 오고 명절 때 저기만 가고 그렇게 하는 집 많아요. 나는 걔 못 본다. 너만 와. 오고 싶으면 너만 와라. 그래갖고 지네 둘이는 화해했지만 그 장면을 목격시키고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쌈할 때 막 험한 그런 거를 네, 받고 네, 막 네. 문 막 잡아당기고 그치. 뭐 창문이 막 들어버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비밀번호 바꿔버려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벌써 화나잖아. 근데 쌈에도 연락하지 말아야 되고 연락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지네 둘은 또 그게 맥락이 있으니까 또 되어야 되지만 그것만 본 부모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본다 해도 정말 그 가슴을 쓸어내리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르지 말고.
부르지 마. 난 아예 부르지도 말도 안 하니까 서운해. 근데 저랑 동생이랑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저랑 엄마랑도 이렇게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같아도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늘 조금 서운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좀 무뚝뚝해서 그렇지. 근데 서운하다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100%내 생각에는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이지 상대방이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한 거죠. 속을 썩었다 그러는데 속을 썩히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속을 썩는 거잖아. 맞아. 자식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내가 느끼면 이건 내 감정이다. 그럼 쟤에 대해서 어떤 쓸데없는 걸 내가 기대하고 있어서 서운한 건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그 서운하지 않게 계속 비율을 맞추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 피하게 돼요. 맞아요. 안 보고 싶고 그리고 친정엄마 전화 받을 때 심호흡 3번씩 하고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좋은 소리가 없으니까. 야, 넌 내가 노인인데 뭐 연락이 이렇게 없냐? 뭐 너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전화를 받아요. 근데 나의 어떤 부분이 걔를 그렇게 만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평생 서운하다 그러고 자식 다 소용없다 그러고 네네.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고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네. 연락 안 와도 그냥 잘 살아보다. 네. 무소식 희소식이에요. 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쉽다고? 아니 제가 막 느끼고 있던 참에 에리님께서 딱 그 말을 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얘기하다 이제, 왔어요. 이제 결심할 때가 됐구나.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침에 화두가 이거였다가 또 이 얘기가 나와버렸네. 난 맨날 평생 서운한 얘기 막 그 얘기만 하다가 죽는 거야. 엄마가 젊으셔서 그 친구가 엄마랑 드신 저랑 것 같아. 나이 차이가 몇 24? 그래서 엄마가 친구 되게 같으셔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학 거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조금 있다가 얘를 가졌거든요. 저랑 동갑인 거지? 이번에 한갑이신 네네네. 거죠? 64년생. 예. 아, 에리님도 64년생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끈이 연결이 돼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 쏘아 올린 게 있으니까. 네네네. 따님이 신청하셔서 온 거잖아요. 제 동생이. 아, 네, 제 동생이 동생분이었어요? 신청을 했고 뭐 저희가 약간 이런 티격태격도 있고 아,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다 하니 둘이 같이 가서 뭐 이런 것도 보고 동생은 추억을 좀 만들어. 요리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아. 엄마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기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생이 보내줬어요. 엄마가 뭐 대장암도 걸리시고 막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막 레시피 찾아서 요리도 하고 근데 막 그러다가도 조금 회복되고 그러면 다시 엄마가 이제 일하시면서 막 요리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동생이 그런 걸 좀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큰딸하고 또 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이제 저도 애로부터 이제 끈을 놓고 독립시킬 준비를 하라고 아마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아. 정말 저 그거 확 느꼈어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행해요. 네. 지금부터 진짜 불행해요. 애들 시집 보내놓고 그랬잖아. 패싸만다고. 패싸만다 소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가정 대 가정이에요. 이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기는 아들이거든요. 꾸준히. 두 분 다 아드님이세요? 아, 저도 아들. 느낌이 다르구나. 자녀가 한 분씩 있어요? 네. 전 둘 아들. 두 아들들? 네. 저는 다 커서 26이라서. 저는 돈 모아서 주셔야 돼요 저한테. 불쌍하니까. 자기네들이랑 이 집도 그래. 아유, 진짜요? 엄마한테 잘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아닌데. 저희 집은 어머니는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너무 편하게 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착하셨나 보네. 저도 그렇지. 그래요. 저도 복이에요. 근데 아드님들이 속을 좀 썩이시나 봐요? 둘째 아들이 네. 막 살도 쪘었고 많이 이제 학교 끝나고 저는 학교 끝나고 PC방 가는 애 처음 봤어요. 많은데? 처음 그러니까 봤다고.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요? 아, 큰아들이 새까만 하면 다 거기 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 그렇군요. 큰아들이 안 가가지고 아. 저보다 더 깜짝 심한 놀랐어요. 엄마인데요. 그랬는데 한번 우리 이야기하면서 던져봐요. 어디가 승리를 하는지 보죠, 한번. 배틀이네. 근데 배틀이네. 막 작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살이 찌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산모님들 때문에 이 프로를 보고 이제 산모님 전 요리를 못 하니까 저희 산모님들이 아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뭐 먹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니까 에휴 지금 그 그냥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산모님들 저희 집에 오는 그 모유수유하는 산모님들이 이제 이거 보고 많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유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모유수유할 때. 네, 왜냐면 모유수유할 때 막 먹으면 유선염 걸리니까. 그럼 유선염. 유선염, 마스타이티스. 유선에 염증이 생긴다고? 네. 그러면 이제 수유를 짧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또 수유를 짧게 했을 때 그 파생되는 합병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하고 싶어 하는데 매뉴얼이 없는 거죠. 옛날엔 특히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유할 때 큰아들 3살까지 하고 둘째 아들 7살까지 했거든요. 수유. 잠시만. 모유 수유를. 수유를 7살까지 깜짝 놀랐어. 둘째 아들을. 아, 어떤 일 하신다고요? 저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하고 그 모유수유 클리닉 해서 7살까지 젖이 나오냐? 네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네.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애기하고 어떤 끈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모유수유를 선택해가지고. 근데 7살까지 그게 다 가능했어요? 네. 와, 근데 중간에 이제 둘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애를 하고 그 딱 끊고 나서 텀이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젖 끊자마자 이거- 임신해가지고. 그럼 둘 타임에 7살 차이가 나겠네. 큰애를 3살까지 했으니까 40개월쯤. 아, 그 큰애가 둘째를, 네. 둘째를 7살. 그럼 10년을 수유했어요? 네. 식비는 진짜 안 들었겠다,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제가 이제 큰아들 때부터 이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유선염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되니까 유선염 걸리면 막 하이 피버에다가 막 너무 아프잖아요, 몸이. 근데 저는 사실은 2개월 만에 직장을 출근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아기를 들고 나타나세요. 저희 엄마는 더 하셨지, 살아계실 때. 저희 엄마가 막 엄청 아기 키워주면서 저는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자리를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오늘 맥락이 묘하게 엮인다. 네. 저희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저희 엄마는 뭐 미래. 저희 엄마는 솔직히 딸이 그 병원 닥터랑 사귄다고 하면 사실은 엄마 좋아할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전화 와요. 엄마 뭐 먹고 싶은데 들어오라는 거지. 데이트고 뭐고 끝이지. 나 우리 엄마가 불러갖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사례가 여기 있구나. 네,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진 상태에서 엄마가 갑자기 어제까지 말했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되게 서로 힘들어요. 구렁텅이 서로. 너무 구렁텅이. 힘들어요. 엄마가 해줬던 소울푸드를 못 먹어 잘. 오늘 생각나서. 약간 힐링 되는 네. 생각나서. 요리를 잘 약간 안 하게 안 돼요. 하신다고 하는 것도 네. 어머니께서 많이 네. 해주셨어요. 엄마가 엄청 잘하셨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항상 막 이렇게 뭐 제가 일하다가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막 싹 싸가지고 해가 칙 오고 잘 혼자야? 아니요 오빠들 둘 있는데 오빠들은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그래갖고 저기 늦게 하다 친구같이 보니까 그랬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병원으로 전화 와가지고 환자들 뭐 먹는데 쳐다보지 말고 오늘은 뭐 먹고 싶었냐면서 너 여기서 쳐다보고 있지 마 빨리 와 막 이렇게 하면 막 데이트도 뭐고 빨리 가야 돼. 그래서 헤어진 가야 돼? 네 가야 돼. 엄마 삐져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안 가면 헤어진 어떻게 돼요? 엄마 피곤해요. 아빠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아. 근데 귀여워. 그러니까 저도 벗어나들 묘한 못해. 감정. 그렇죠. 양가 감정이 생기죠. 믿지만 않았구나. 꼴배기 싫으면서도 사람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재밌고 막 그게 양가 감정이 생겨요. 잘하셔야 합니다 언니. 그런 수준은 아닌데.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엄마 69에 아이고 그러니까. 일찍 가셨구나. 한 꽤 됐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게 집밥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연을 그렇게 썼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중학교 때 거의 100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30kg 뺐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걔가 또 가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있을 땐 토실토실 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막 뒤룩뒤룩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어요. 자기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근데 원래 그 친구는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 정말 너무 보고 싶거든요. 몇 살인데요? 지금 고1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오기 한 몇 주 전부터 엄마가 유튜브 보고 해주던 거 나 이번에 들어가면 그거 그대로
매일 세팅해줘. 그래야 살이 빠지지. 이렇게. 자기가 그걸 해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그런가 그렇지. 보네. 근데 많이 생각난대요.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 따라서. 근데 어떻게 했어 음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그러니까 막 부엌이 부엌이 똑같이 그러니까 몇 그램. 집안은 이제 부엌은 폭파시켜.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보더니 대륙 스케일이래요. 중국 사람 같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 나중에는 너무 하기가 부담스럽고 사실은 제가 일을 투잡을 하다 보니까 11시에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띠아 사다가 간편식으로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서 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살은 잘 빠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잘 빠지더라.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남편분들이 다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식단 하는데 옆에서 혈압약 끊고 난리야. 혈압약 7kg, 8kg 먼저 빠지고. 가끔씩 그 남자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많아요. 본인이 제 영상을 본 적은 없으나 그 음식들을 먹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분 있어요. 약 네. 맞아. 아드님이 그러면 둘째 아드님이 고1이시고 고1이고 이제 큰아들은 이번에 대학교 들어요. 신랑이랑 큰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네. 근데 제가 그러죠. 그렇게 먹다가 이제 고혈압 당뇨 오는 거다. 막 이렇게 막 막말을. 오늘 주제가 또 묘했네요. 어머니 분리. 그거 너무 중요해.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건 살고 죽는 문제거든. 진짜. 맞아요. 진짜 싸매고 누워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완전히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이게 또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또 들어있잖아요. 챙겨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마냥 막 나쁜 순수한 무언가처럼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사랑하고 집착은 너무 달라요.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근데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몰라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하는 게 습성이 된 거지. 진짜 사랑은 쟤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가 첫 번째지. 그래서 내가 쟤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 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막 지금쯤 안 가면 막 뭐 한 마리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나쁜 주파를 쏘는 거지. 집착이라는 거. 근데 그게 몰라서 그게 다 사랑인 줄 알고 그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편안해요. 편안하고 연락이 안 와도 편안하고 연락 와도 그냥 무심히 편안하고. 그거를 정말 동의하는 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희 오빠 친구예요. 국민학교.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자라서 결혼한 케이스 둘 다 첫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저희 신랑 가족이 아들만네. 거기에 셋째예요. 딸 노릇하는 아들 하나 꼭 있잖아요. 그게 저희 신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관계가 너무 좋았고 모든 집안일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한 번씩 나 아들 잘 키워놨지. 그게 집안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모든 게 다 깨끗해. 저희 친정도 우리 신랑이 어느 날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이야. 그 정도로 쫙 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퇴근하고 오면은 먼저 다 치울 거 치운 다음에 샤워하는 사람. 신랑 한가하면 우리 집도 안 보고. 정말 정리정돈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기도 말도 안 하면서.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할 거면 하지 말고. 그렇지. 네. 뭐라 할 거면 하지 말고 안 그러면은 하라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조차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을 딱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저한테 딱 전화를 해서 이제 너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에게 맡긴다. 내 아들 잘 부탁한다. 멋있어, 멋있어. 그렇게 하고서 들어봤는데 너무 멋있네. 그럴 줄 몰랐어. 네, 그럴 줄 몰랐고 그렇게 딱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희는 각자 크로스로 자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뭘 해달라는 말을 우리 친정에다 뭐 해줘, 뭐 시댁에다 뭐 해줘 하는 말을 서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건데 지금까지 28년을 살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전화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뭘 먹다가 엄마가 주는 무슨 음식을 저 엄마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엄마 하면서 딸처럼 그렇게 지내기는 하는데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하고. 그런데 음식을 먹다 너무 맛있으면 전화해요. 와, 엄마가 준 음식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한번 전화하고 6개월을 전화를 안 하다가 운전을 가는데 햇살이 너무 좋은데 엄마가 싹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엄마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데 엄마가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엄마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드라마인데 저것도. 와. 얘는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음. 정말 생각나면 얘는 전화를 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끝나면서 그러세요.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걸로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양가 자체가 풍요롭거나 그러진 않는데 감사하게 그런 잔정?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가족관계도 정말 좋아요. 저희도 가족관계가 좋고 이런 거에 풍요로움을 저희가 느끼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우리 키워주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딱 차려줘서 딱 밭선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어머니가요? 엄마가 저희 와. 엄마 친정엄마 그걸 다 들어줬고 저희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엄마가 잘해줬어요. 이유는 딱 하나. 너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지낸다는 걸 알아야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셔도 시댁 때문에 명절 내려가는데 스트레스를 1도 안 받으니까. 야. 또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보고 남편보고는 정말 너무 정서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참 그건 좋고 항상 모든 거는 이제 저만 잘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고 뭉치는 저예요. 결론은 두 남자는 안정적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집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집에 왔다 갔다 하죠.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초대해야 되겠네. 맞아요.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들 26인데 지금도 출퇴근할 때 이렇게 안아주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안아줬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중3 때 제가 한번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집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에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 신랑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일을 하다가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얼마나 서러워서 부엌에서 그 말 듣고 두 남자가 거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서러워서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등을 따따 이렇게 하면서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아줘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영화 한 편이다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만났네. 각각 잘 살다가 딱 모이는 절대 저희는 뭐 이거 안 하거든요. 서로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뭐를 하든. 근데 그게 다 사실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엄마한테 그런 상황을 받았고 저희 아들도 앉아서 뭘 먹을 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고 그런 걸 물어보고 우리 아들한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가 너의 꿈이 뭐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3년 동안 생각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저희 신랑이 IT 쪽에 있어요. 자기도 그쪽을 하고 싶다고 학교 자체를 디지털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때의 디지털 고등학교는 상고였어요. 인문계와 상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왜 거기를 보내냐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는데. 신랑이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그런 것들은 가끔 어떻게 살 건지 너의 꿈은 뭔지 이런 걸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대화는 저랑 하다가 엄마 저 그 학교를 가는데 하나 고민되는 건 딱 있대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거칠기 때문에 그게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명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그 나이에 바라보는 엄마는 굉장히 크게 보였었나 봐요. 큰 엄마를 이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거든요. 스님이 저희 아들이 너무 스탠다드니까 바르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골목대장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야 너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딱 한마디 해줬어요. 서하나 너는 엄마보다 낫대 하니까 얘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른복이 워낙 많아. 선생님도 이제까지 초등학교부터 쭉 너 키워줬던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오른복이 너무 많아서 너는 잘 넘어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반대를 했지만 아빠 반대하신다라고 하길래 너가 그럼 거기 가서 뭐를 할 건지 너의 생각을 쫙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 회의를 할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네가 앞으로
이런 이 일을 배워서 뭐를 할 건지를 아빠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면 그냥 단순히 네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아빠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걔가 아빠 저는 여기를 갈 이유가 이거고 나와서 뭐를 할 거고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처음으로 선택을 한 거다 걔가. 부모 안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뭐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있잖아요. 저희가 막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때 그 아이의 2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것 때문에 그 잣대로 이 아이를 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처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 뭔가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가 만약에 다녔는데 이건 아닌가 봐. 1년 꾸르면 어떠냐. 걔 인생의 1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거를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 한번 들어보고 그게 수긍이 되든 안 되든 날 한번 미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아이가 가는 길을 한번 미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 이제 합의가 돼서 학교로 갔는데 와 새벽 2시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나를 새도 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인문계 가가지고 2시까지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서 하면서 걔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면 수상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이 친구한테 했냐면 너가 잘하면서 네가 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이제 경험한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많은 잡들이. 또 너가 30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26이니까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때는 30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너를 더 가슴 떨리게 하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리고 너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너의 선택. 아이를 낳든 안 하든 그것도 너의 선택. 그냥 너로서 하나 온전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한테는 딱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혼자인데 그렇게 키우기 어려울 텐데, 그죠? 거기에는 우리 신랑이 많이 기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밖으로 노니까. 토목하면서 집에 절반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랑이 와서 항상 친구처럼 아빠하고 완전 친구가 돼가지고 매주 캠핑 다니고 아빠가 아빠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게 그 중심축이 아빠가 딱 되어줘서 아들이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정말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큼은. 둘 다 자기 역할을 참 잘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올해 이제 명퇴를 한대요. 30년 가족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30년이 진짜 온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딱 그렇게 하고 죽으면 참 잘 살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족을 위해서 나이 먹을 때 70까지 막 해서 애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온전하게 당신이 할 만큼 해서 잘 자라줬고 우리 아이가. 그리고 자기 나머지 인생 그 취미 부자거든요. 저희 신랑이 너무 취미가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행복할 사람이길래 두 남자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두 남자는 안정적인데 저는 뭐 이 와중에 잠깐만요. 이 와중에 저는 요새 또 이거를 먹거든. 이거 버터. 버터에다가 이제 저걸 프로슈트 넣어서 네. 하몽 넣어서 제가 요새는 저걸 먹거든요. 잠봉. 잠봉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먹었었거든.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이게 조합이 하나 더 생긴 거지. 이거 원하시는 것도 좀 잡수더라고. 이거 짭짤해요. 또 원하시는 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 맛있죠? 해드려볼게요. 프로슈토. 프로슈트 넣어서 빵은 전자레인지 돌리신 거예요? 내가 전자레인지에다 8개도 아니 1분 그냥 돌려갖고 그래서 그 맨날 다 먹어. 왜냐면은 다 돌려놓은 걸. 맛있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요새 소식을 못한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되게 편해요. 일반 햄 같지 않고 이거는 모르겠어. 저한테 맞는 건지. 서로 약간 아쉬운 점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네요. 얘네들이? 모르겠어. 탄수화물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든든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 배불러요? 먹고 나면?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나.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 먹고 단빵을 먹고 싶고 그다음에 커피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단빵에다 커피가 그 최악의 조합이던데요. 그 뇌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그 완전히 그 화학적인 그 불균형을 만드는 뇌에 화학적인 불균형을 만드는 세 파트너가 설탕, 밀, 그다음에 with coffee. 그렇게 세 개가 완벽하대요. 내가 그 영상 보고 네가 맨날 얘기했어도 건성으로 듣다가 영상 보고 그걸 그랬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그거잖아. 빵집 가갖고. 맞아. 근데 그거를 당장 끊을 수는 없으면 이렇게 중간 과정 이렇게 하면서 먹으니까.
배불리 밥 먹고 가가지고도 꼭 그냥 그러니까. 케이크에다가 커피. 맞아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의식 못하고 그냥 저는 원래부터 백골이 작아서 한 2-3스푼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근데 막 모임이나 이렇게 또 회사 다니면서는 먹고 안 먹고 자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1인분 챙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양도 늘고 살도 더 붓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인분을 다 먹으면 살이 찐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난 1인분만 먹는 게 목표인데 저도요. 저도 제발. 제발 1인분만 먹어라 뭐 이러면서. 저희 집 신랑하고 큰아들이 살이 안 찌니까 저는 막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들 둘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 밥 먹었잖아 이러면서. 다이어트 한다며. 밥 먹었잖아. 아, 오늘의 주제가 엄마였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 음. 엄마이고자 하는 엄마 말고 그러니까 진짜 애가 생각하는 엄마가 네네. 되려면 그건 절저히 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주 안 본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연락 안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간하고 전혀 비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걔 없어도 편안한지 아니면 걔한테 연락이 안 와도 걔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는지 이제 그렇게만 훈련하면은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요때 우리 때가 지금 제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거든. 이제 애들 좀 휴가도 맞아요. 시키기도 하고 이제 둘만 남아서 식수 인원이 딱 둘밖에 없고 뭐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안 괴롭히면 이제 편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제일 지옥으로 가요. 새 식구 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내가 컨트롤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불만이라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걸 갖고 불만을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얘기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너무 구말린 거야. 내가 뭐를 간섭해 왔고 뭐를 참견해 왔고 뭐를 컨트롤 하려고 했던지를 아예 뭐 인식을 못 하니까 늘 해왔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도 못하냐 뭐 생일 땐 이렇게 하자 명절 땐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연히 우리는 요구를 받아왔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요구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왜 근데 제가 가야 돼요? 어머니 생신 때 그치. 제가 왜 가야 맞아요. 돼요? what?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데 그 what이 이제 나중에는 아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좋게 말하면. 그래서 애초에 그런 망상 자체를 버리는 게 망상이거든. 오늘은 또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자기 사회를 쓰게 됐어요? 제가 살이 쪘다 빠졌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빠질 때 그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49, 50에서 46까지 빼고 싶어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좀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신과를 가니까 저 인바디를 했는데 아니 왜 지금 너무 근육량도 좋고 복부비만도 없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약을 딱 먹고 살은 빠졌는데 이제 약을 폭식이 줬어요, 오죠. 근데? 네. 근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얘기하신 했는데 거죠? 예, 그 몇 킬로를 빼기 위해서 먹었는데 폭식이 시작돼서 그냥 60kg까지 쫙 찌더라고요. 약을 먹고 나서요? 네, 조금 지나니까. 아, 약을 먹고 눌렀잖아요. 처음에- 약을 아, 끊으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에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다가 끊으면 진짜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항우울제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항상 매닉으로 약간 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병동에서도 근무해서 환자들 하는 걸 봤어요. 아는데 먹게 돼요. 왜냐면 막 완전히 극단적으로 살을 뺄 수 있으니까 먹는데 그 다음에 그거 고치느라고 너무 오래 몇 걸려. 년이나 걸렸어요? 5, 6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평균 몸무게는 더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찾아서 여기저기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같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뭐 다이어트 사이언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최겸님 강의를 듣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냥 혼자 막연하게 아, 이 약을 먹다가 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누군가 이걸 개념화해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왔다 갔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 그게 엄청 언제예요? 고생했어요. 처음 강의 시작하셨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안정이 된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매력에서 못 헤어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약이 용량이 점점 늘고 더 세져요. 그래도 컨트롤이 안 돼요. 식욕 억제해주고 약간 대사 올라가는 약이. 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는 막 여기 페인 같이 오더라고요. 그게 막 올라가니까. 통증이 있다. 네, 엄청 심해져요. 근데 알면서도 먹게 되더라고. 그냥 살찌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말았어야 돼. 50kg, 49kg 이때.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키가 몇이시죠? 62요. 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럼 60이신데 40 후반이었는데 네, 이미 날씬한 그거를 상태였는데 더 빼려고. 더 날씬해지고 싶었던 네. 거죠. 왜냐면 제가 아기 낳기 전에 47, 48이었는데 임신했을 때 80kg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시선이 정말 너무 달라요. 택시 타면 아저씨들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했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응? 막 이렇게 저를 혼내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프지 않고 이렇게 살찌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에이, 생각을 그거는 했어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맞아.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쪘다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잖아. 자꾸 참견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치셨어요 자리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얘기만 아까 이쪽으로 가셨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아.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근데 그게 왜 살쪄서 화를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자격지심이 생겼었나 봐요. 근데 그렇지. 그게 사회적 자격지심. 시선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자기 시선이. 그냥 나 혼자 자격지. 근데 그래. 저희 신랑은요 당황했었대요. 아 같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거보다 제가 아기 낳고 너무 살이 살쪘을 때? 찌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해서 아. 했는데 오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오빠가 그래가지고 오빠 나쁜 오빠. 아. 그랬는데 이제 빼고 유지를 하다가 괜히 약에 손을 대가지고 아이고, 진짜 크게 탈출하셨네. 네, 우울증 같은 게 같이 오죠. 이게 막 찌면 그리고 저는 원래 폭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찌니까 우울감에서 오는 이게 있어요. 막 먹으면 해결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매일 혈당 검사는 막 해. 또 혼자 앉아가지고 혈압 계속 재고 혼자 그렇게 하다가 오래는 살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식단하고 이제 확신이 들면서 근데 그게 혼자 할 때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먹으면 안 됐던 거, 뭐 간헐적 단식 아니라 단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 고구마를 먹고 있고 고구마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시간 이런 거 개념 없으니까 혼자 제 몸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특이하게 뭐 이제 산모님들이 오셔서 아기 낳고 저처럼 이제 대사가 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컨텐츠로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도 도움 많이 받고 임신성 당뇨 있었던 분들도 도움 받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 하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그렇지만 제가 유방 관리하면서 이제 집밥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저는 못하지만 그런 그 친구들이 해서 갖다 줘요. 저를. 좋네. 그래서 저는 자급자족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쉐어하는 거 나눠 먹고 그렇네. 그것도 네. 좋죠. 엄마들 중에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젊지만. 모여서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이렇게 집밥하는 사람 많고 어제는 뭐가 영상에 딱 뜨는데 에리표 마녀스프 그래갖고 그분이 또 뭘 또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거라 전달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좋죠 뭐. 요즘에 약간 영상 보면서 저희 나이 때도 이렇게 보면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를 하는 경험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도. 할 줄 아는 게 생겨서. 나이 상관없이. 할 줄 아는 게 생겨봐라. 김치밥만 배워봐봐. 그리고 이거 배워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부르고 싶잖아. 맞아. 진짜. 그게 떳떳하다는 거지. 불러도 되거든. 줄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네. 약을 끊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감량하신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유효했어요?